저도 직접 해봤어요. 팔꿈치를 최대한 세게 꼬집어보세요. 거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피부의 다른 부분들은 다양한 신경 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손상되면 위험한 곳일수록 통증에 더 민감하도록 설계됐어요. 몸의 주요 부분은 더 많은 신경 말단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경계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처럼 두꺼운 피부에는 통증 감지가 더 적어요. 무언가에 팔꿈치를 부딪혔을 때 느끼는 그 찌릿찌릿한 이상한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팔 전체가 감전된 것 같죠? 전혀 재밌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 부분을 퍼니본이라고 부릅니다. 퍼니본은 사실 뼈가 아니에요. 척추에서 시작해서 목으로 팔꿈치를 통해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입니다. 진짜 이름은 척골신경이에요. 팔에 있는 3개의 주요 신경 중 하나이고 손끝의 감각을 제공하죠. 척골신경은 근육, 지방, 뼈에 의해 잘 보호됩니다. 하지만 이 신경이 노출되는 부분이 한 곳 있는데 거기가 바로 팔꿈치에 있는 퍼니본이에요. 다르긴 하지만 아킬레스 이야기의 실제 버전 같죠? 이제 퍼니본을 부딪혔을 때 왜 느낌이 다른지와 팔꿈치를 꼬집어도 아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지 알게 됐어요. 다음 현상은 사회적으로 어색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칭찬을 할 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얼굴 붉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 뱃속에서 정말로 나비가 퍼덕거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붉힐 때 위벽도 빨갛게 변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봤어요. 위벽은 안에 있는 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조직입니다. 얼굴을 붉힐 때 피가 피부 표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져요. 위도 예외는 아니죠. 이건 감정의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에요. 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위액은 강철 테이블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산이 내장기관을 녹여버리고도 남는다는 뜻이죠. 다행히도 위벽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사실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불을 끄지 마세요. 맨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요. 반짝이는 인체의 이러한 비주얼은 초민감 카메라로 감지됩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인간의 생물 발광 이미지를 최초로 포착했어요. 오직 초민감 카메라만이 우리 몸이 아주 적은 양의 빛을 방출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1000배나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세포 안의 화학 반응 덕분에 적은 양의 빛을 생산합니다. 인간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 거예요. 연구원들은 며칠 동안 지원자들의 상체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결과는 방출된 빛의 양이 24시간 주기를 따른다는 걸 보여줬어요. 늦은 오후에 가장 높고 늦은 밤에 가장 낮아요. 게다가 가장 밝은 빛은 뺨, 이마, 목에서 발산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열 카메라에 잡힌 가장 밝은 영역과 일치하지 않아요. 아침에 낮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제가 측정해봤어요. 사실 이 키 차이는 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력은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서거나 앉을 때 척추와 무릎의 연골을 압박해요. 하지만 누워있을 때 척추는 압력을 덜 받고 이완됩니다. 그래서 밤새 침대에서 휴식을 취한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키가 더 큰 거예요. 키의 차이는 2.5cm도 안 되니까 이 정보를 듣고 누가 더 키가 큰지 내기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사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은 보통 지구에서보다 키가 몇 센티미터 더 큽니다. ISS의 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키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지구에 도착했을 때 중력은 서서히 평소의 키로 밀어내립니다. 이제 이미 언급했던 기관인 피부로 돌아가 볼게요. 네, 피부는 장기예요. 사실 피부는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약 15%를 차지해요. 피부는 몸을 덮는 것 외에 어떤 일을 할까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요. 예를 들어 외부의 물리적, 생물학적 피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게다가 과도한 수분 손실을 방지해요. 인간의 몸이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이제 동물의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어요. 대신 안관이라고 불리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눈은 인간의 안구처럼 눈 구멍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올빼미는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몸 전체를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몸통을 움직이면 소리가 날 거고 다른 동물들이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올빼미는 270도로 목을 돌릴 수 있도록 진화했고 아주 조용히 움직여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야간 시력은 가능한 한 많은 빛을 얻기 위해 큰 각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늘보 원숭이와 안경 원숭이 같은 대부분의 야행성 동물들이 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빼미의 경우 약간 다르게 작용합니다. 머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눈은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올빼미는 안구는 없지만 3쌍의 눈꺼풀을 가지고 있어요. 한 쌍은 눈 깜빡임용, 한 쌍은 수면용, 마지막 한 쌍은 안관 청결 유지용입니다. 올빼미도 그걸 알고 있겠죠? 야행성 동물에서 우리에게 더 친숙한 동물로 넘어갈게요. 야옹. 고양이는 공기 중에서 향기를 맛볼 수 있는 추가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야콥슨 기관 또는 서골비 기관이라고 불립니다. 야콥슨 기관은 고양이의 비강 안에 위치하고 입천장으로 통해요. 이 기관은 뇌로 직접 이어지는 신경을 사용하여 특정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냄새가 아니에요. 야콥슨 기관의 냄새 수용체는 일반적인 냄새를 잡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냄새가 전혀 없는 화학물질을 탐지해요. 즉 고양이는 감지할 수 없는 냄새를 감지할 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야콥슨 기관은 후각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아기 고양이들이 엄마의 젖을 찾아야 해요. 2마리의 어미 고양이와 4마리의 아기 고양이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기 고양이들은 후각의 도움으로 엄마와 다른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의 바디 랭귀지를 평가합니다. 고양이들은 보통 서로의 머리를 냄새 맡아요. 이 인사 방법은 페로몬을 방출하고 한 고양이에 대해 다른 고양이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고양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고양이가 행복한지 우울한지도 알 수 있어요. 다 야콥슨 기관 덕분이에요.
이제 고양이에 대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고양이 코는 패턴처럼 보이는 뚜렷한 능선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지문과 비슷하게 모든 고양이들은 독특한 코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같아요. 좋아, 야옹아, 네가 꽃병을 깨뜨렸다는 거 알고 있어. 네 코 지문이 잔뜩 묻어 있었어. 자, 이제 거래를 해볼까? DVD를 씹어놓은 그 개에 대해 알고 있는 걸 말해봐. 애견 애호가 여러분도 잊지 않았어요. 아마 들어봤을 만한 얘기가 있어요. 개가 생명이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에요. 개가 감지할 수 있는 색의 범위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스펙트럼에 비해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개의 색상 팔레트는 대부분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여러분은 원숭이만큼 털이 많아요. 놀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문은 독특하지 않아요. 귀를 막으면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잘못된 상식일까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코를 보면 탈로가 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네, 그라나다 대학의 연구원들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코 주변과 눈 안쪽 코너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은 피노키오 효과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이건 어때요? 인간은 침팬지만큼 몸에 털이 많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나요? 놀랍게도 이건 사실이에요. 사람과 침팬지 혹은 비슷한 크기의 유인원의 털 수는 거의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인간의 털은 꽤 가늘고 종종 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털의 수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양쪽 폐는 똑같아요.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일까요? 잘못된 상식이에요. 왼쪽 폐는 2개의 엽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오른쪽 폐는 3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게다가 왼쪽에 있는 폐는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조금 더 작아요. 그리고 폐에는 약 2,400km 길이의 기도가 있어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사이 거리의 절반 이상이죠. 폐에는 또한 3억 개 이상의 폐포, 작은 풍선 모양의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전에 이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당근이 시력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안타깝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근을 먹는다고 밤눈이 밝아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당근은 정말 비타민 A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몸에 이롭고 눈을 보호해요. 하지만 당근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안경을 써야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볼 때 재채기를 해요. 정말일까요? 사실입니다. 약 25%의 사람들이 햇빛에 대한 흥미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재채기를 해요. 이 현상은 심지어 이름도 갖고 있어요. 빛 재채기 반사라고 합니다. 몸의 털을 깎으면 털이 더 진하고 두껍게 자랍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걱정 마세요. 거짓이에요. 털을 깎은 후의 굵기, 성장 속도, 심지어 색깔까지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일 뿐이에요. 면도는 모낭의 끝을 뭉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거칠고 진한 색으로 보여요. 하지만 일단 털이 다시 자라나면 깎기 전과 똑같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마다 독특한 지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겠죠? 문제는 과학자들이 각각의 지문이 완전히 독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인 것 같지만 확인하는 건 불가능해요.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동일한 지문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5가지 이상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5가지 감각이 있는 건 분명해요.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이죠. 하지만 열을 감지하는 열감각은 어때요? 통증을 인식하는 송각은요? 사람들의 몸을 인식하는 감각인 자기 수용 감각은요? 눈을 감고도 코를 만질 수 있죠? 그게 바로 자기 수용 감각이에요. 이 밖에도 훨씬 더 많은 감각이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21가지에서 53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지는 건 안전을 위해서예요. 이건 사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선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지는 건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오래 있으면 신경계가 혈관을 수축시켜요. 몸은 혈액을 그 부위에서 멀리 보냅니다. 이런 혈액의 손실은 혈관을 더 가늘게 만들죠. 피부가 접히고 이상한 주름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과학자들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과정이 손과 발이 젖었을 때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뇌의 10%만 사용합니다. 이게 거짓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짓이에요. 우리는 매일 거의 100%의 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뇌는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항상 활동해요. 자고 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피질과 주변을 감지하도록 돕는 영역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은 훨씬 더 밝게 보여요. 어떡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3종류의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이 원뿔은 파란색, 빨간색 및 녹색 스펙트럼의 색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100만 개의 다른 색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색형 색각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4개의 원뿔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능 덕분에 그들은 1억 개의 다른 색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시력 이상은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색형 색각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밝게 본다는 걸 깨닫지도 못합니다. 때때로 귀를 막으면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모순되게 들리지만 사실일까요? 여러분이 시끄러운 곳, 예를 들어 클럽이나 콘서트에 있다면 친구들의 소리를 더 잘 들으려고 할 때 귀를 막아보세요. 2주, 귓구멍 앞쪽에 있는 뾰족한 피부로 덮인 연고를 귀 안으로 밀어 넣으세요. 그러고 나서 귀를 친구 쪽으로 향합니다. 들리시죠? 재채기를 막을 수 있어요. 오호, 그거 참 편리하겠는데?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만약 재채기를 하고 싶지 않다면 콧날의 피부를 손가락으로 누르세요. 그렇게 하면 뇌는 경보 신호를 받습니다. 그건 즉시 재채기 반사를 포함한 다른 모든 과정에 제동을 걸어요. 자,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 5편을 몰아보기 하고 잠은 나중에 보충할 거예요. 하지만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주말에 부족한 잠을 보충하거나 주중에 낮잠은 자려고 하겠지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몸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날 밤에 충분한 잠을 자지 못했거나 정말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면 정오까지 잔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너무 많은 수면은 몸을 더욱 피곤하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갈비뼈가 더 많아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쌍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어서 총 24개가 있어요. 하지만 200명 중 1명은 25번째 갈비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추라고 불리며 목의 밑부분, 쇄골 위에 형성됩니다. 몸의 왼쪽, 오른쪽 또는 양쪽에서 자랄 수 있어요. 여분의 갈비뼈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특이점을 전혀 모를 거예요. 여분의 갈비뼈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고 얇은 조직 가닥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엑스레이로도 그걸 볼 수 없을 거예요. 수영하러 가기 전, 식사 후 적어도 3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글쎄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 주장의 이면에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많은 양의 식사를 하면 소화 과정을 돕기 위해 혈액이 위를 향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먹고 바로 수영하는 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혈액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만큼 한쪽으로 몰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는 작동하고 있는 주방기구보다 더 요란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일까요? 평균적으로 사람이 코를 골 때 소리는 60데시벨을 넘지 않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좀 크게 말해주실래요? 방금 피자 한 판을 다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나면 청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혈류의 대부분은 위로 향하고 나머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 콘서트에 갈 때는 청력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위와 왼쪽 신장 위에는 일부를 제거하면 다시 자랄 수 있는 마법의 기관이 있습니다. 간은 새로운 간세포를 만들면서 스스로 재생될 수 있어요. 간세포는 간이 손상되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손상의 심각성에 따라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생에 걸리는 시간이 결정돼요. 잠을 안 자는 것과 음식을 안 먹는 것 어느 것이 몸에 더 해로울까요? 수면 부족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은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7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피곤해지고 어지럽고 짜증나고 긴장되고 더 감정적이 되기 시작해요. 낮잠이 필요해요. 통증 수용체도 더 민감해지는데 이것은 실제보다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라고요? 반면에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음식 없이 24시간 동안 잘 지낼 수 있어요. 처음 8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을 계속 소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에너지를 위해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24시간 이상은 먹지 않으면 몸이 자신의 단백질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빗물이 항상 마시기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빗물에는 해로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오염이 심한 지역에선 다른 해로운 물질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는 빗물에만 의존하고 식수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그렇다면 빗물의 다른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현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런 위험한 물질 중 일부는 끓이면 빗물에서 제거될 수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사람이 마시기에 100% 안전한 공급원의 물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주로 체온을 조절하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땀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 땀은 물건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땀은 그저 피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약 500만 개의 모공에서 나와요. 우리는 말 그대로 매일 우리 몸뼈의 4분의 1을 밟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는 200개가 조금 넘는 뼈가 있지만 그중 약 4분의 1은 매우 작고 놀라운 부위에 있어요. 팔이죠. 한 발에 26개의 뼈가 있어서 양쪽 발에 52개의 뼈가 있습니다. 눈은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생산해요. 감염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거나 연기와 먼지와 같은 불순물을 없애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눈물의 양은 매우 놀랍습니다. 1년에 최대 113리터에 달해요. 그건 욕조를 채우기에 충분해요. 와, 마음이 아프네요. 혈압은 우리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잠에서 깹니다. 왜냐면 아침에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많은 호르몬을 생산하기 때문이죠. 이 호르몬은 우리가 아침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돕지만 또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혈압은 보통 아침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더 높아요. 밤에는 보통 잠을 자고 신체적인 활동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은 20%까지 떨어집니다. 몸속의 중요한 액체에 대해 말하자면 혈액은 전체 몸무게의 약 10%를 차지해요.
체중이 대부분 근육, 저장된 지방 그리고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뼈는 전체 몸무게의 15%를 차지해요. 약 40에서 45%는 근육, 약 15%는 지방, 나머지는 피부, 힘줄, 머리카락 같은 것입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네, 100%가 되네요. 폐는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쌍둥이는 아니에요. 둘이 같은 크기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폐는 더 크고 무거워요. 그건 심장 때문인데 심장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쪽 폐에서는 심장 아픈이라고 불리는 작게 움푹 파인 자국이 있습니다. 오른쪽 폐가 더 클 수도 있지만 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짧아요. 우리 몸의 많은 신체 치수는 놀라울 정도로 매우 대칭적입니다. 양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손끝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여러분의 키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유사한 측정값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심지어 고대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이론도 세울 수 있어요. 인간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매력적이고 더 건강하게 보이도록 진화해왔습니다. 게다가 두 다리로 걷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대칭적인 특징은 균형을 이루어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은 후각에 관한 한 자연에서는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 코는 약 1조 개의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일부 개 품종은 우리보다 10,000배에서 100,000배 정도 더 많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려 10,000개 이상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가진 코끼리입니다. 반면에 인간과 침팬지는 400개 미만이에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가장 연약한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새끼손가락이 없거나 다쳤을 경우 전체 소나기 힘의 강도가 최대 33%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액체는 염산, 염화칼륨,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레몬, 파인애플, 토마토와 같은 어떤 산성식품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건강한 위산의 pH는 1에서 3 사이예요. 생각해보면 그건 배터리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가닥도 매우 강해서 인간이 만든 재료에 대한 내성의 그 성질을 복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12톤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것은 케라틴이라고 불리는 머리카락 가닥에 있는 단백질 때문인데 그것은 손톱과 피부에도 있어요. 약 3분의 1의 사람만이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거의 66%를 차지해요. 게다가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나빠집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머리는 전체 몸 길이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25살이 되면 머리는 몸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나이가 들어도 크기가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의 나머지 부분, 주로 다리와 몸통에 비례해서 말이죠. 우리 뇌는 매우 강력한 컴퓨터이고 인간의 뇌세포 하나의 전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5배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직 두뇌가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전자적인 측면에서 뇌의 저장 용량은 약 2500TB입니다. 비교하자면 900년 이상의 역사를 보관하고 있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는 70TB에 불과해요. 아마도 그래서 뇌가 다른 장기에 비해 가장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 걸 거예요. 혈류로 들어가는 총 산소량의 약 20%입니다. 두뇌가 우리 몸 질량의 겨우 2%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염두한다면요. 우리의 정상적인 활동과 중력의 효과는 발목, 무릎, 엉덩이, 등, 목의 연골을 천천히 압박하게 만듭니다. 일단 하룻밤 쉬면 연골은 정상으로 돌아가요. 평균적으로 늦은 밤보다 아침에 약 1cm 키가 더 커요. 아침에는 약간 늘어나죠.